463번까지? 자, 해결 안 된 거 좀 보자. 462번. 462번. 57번. 457? 응. 네. 56. 56? 응. 61, 63이에요. 63, 59. 59, 60. 60. 야, 근데 이거 우리 저번에 한번 쫙 풀지 않았냐? 놈들아? 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응? 저번 시간에. 아니, 그 전에. 기억이 안 나. 자, 봐봐. 456번. 뭐 계산 다는 아니고 내용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내용만 보자. 4차 방정식이고 x제곱 kx 플러스 2 x제곱 2x 마이너스 k는 제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정수 k가 몇 개냐? 그럼 뭐 뻔하지?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니까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파별식이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도 이제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2루트 2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이쪽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그렇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쪽하고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1인 이쪽 어디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쪽 범위만 보면 되겠네, 그렇지? k가 그래서 2루트 2보다는 커야 되겠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겠다. 오케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이게 대충 얼마야? 제곱하면 8이지, 그렇지? 그럼 제곱해서 3인 녀석부터 출발하면 되겠지? 3, 4, 5, 6, 7, 8, 9, 10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걸 그냥 답을 하면 안 되지. 문제가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여기도 인수가 있고 이쪽에도 인수, 공통인 근을 갖는 케이스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녀석이 어떤 녀석이 나오는지 봐야지 뭐. 그럼 어떻게 찾나? 공통근을 갖는 거 하나씩 넣어볼 거야? 어떻게 찾을래? 공통근 갖는 거. 그동안 많이 했던 거. 공통근이 있다. 문제 어떻게 풀었어? 공통근 알파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놈하고 공통근이 있을 때를 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2 제곱, 알파 제곱에 2알파 마이너스 k도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해보자. 서로 빼보면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2알파에 2 플러스 k가 제곱, 그래서 k 플러스 2로 엮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 공통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상관이 없겠지. 알파가 1일 때도 공통근을 갖는데, 그렇지? 알파가 1일 때. 그럼 저기 이제 알파가 1일 때는 1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제로니까 200k 값이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3은 제외하는. 이해돼? 그래서 공통근을 갖는 케이스를 빼고 총 몇 개가 되느냐? 7개가 되더라. 그래서 1번이다. 그치? 이거 기억 안 나면 뭐 하나씩 넣어봐야지 뭐. 3 넣고 4 넣고. 그 다음에 457. 과자 먹지 말고. 역시 결론
내용은 똑같더라. 이번에도 이제 시험 본 것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좀 시험지를 걷어서 좀 보니까 결론은 그냥 선생님들은 그냥 무조건 모의고사네. 모의고사 가지고 조금 바꾸고 해서 내더라고. 알겠어?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기말고사는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의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행렬로 끝이잖아, 그치? 내가 설명할 내용은 많지가 않아. 근데 경우의 수는 설명이 아니라 엄청 많이 풀어봐야 되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근데 그것도 경우의 수를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볼 필요 없고 모의고사에 나온 거 위주로 보면 돼. 그거서부터 가지만 조금 더 쳐가갖고 어떻게 어렵게 나냐 그거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빨리 진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보자고. 오케이. 경우의 수 파트가 있어서 지금 당장 전범위 모의고사 안 보는 거야. 지금 봐봤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457번 직각삼각형 2x 3승 10x 제곱 k 플러스 12x 마이너스 2k는 제로. 요거 인수분해 한번 돼야지, 그치? 저 뭐 넣으면 되냐? 2 넣으면 되지. 그럼 써먹자. 아마 2 넣으면 인수분해 한번 될 테고, 얘가 x 마이너스 2x 제곱 6x 플러스 k는 제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한 변의 길이 2 나왔지? 이쪽에서 나오는 걸 알파, 베타라고 치자고. 오케이.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떤 놈이 빗변인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봐봐. 근거계서의 관계를 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3이 나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나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2고 두 개 더해서 3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제일 긴 변이 어떤 걸까? 2가 제일 긴 변인 케이스가 있나? 이가 제일 긴 변.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는 좀 골치 아프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긴 변인 케이스도 가능해. 왜? 1.5씩 쪼개면 되니까. 그치? 그 외에는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더 긴 변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로 너희는 나눠서 계산해야 돼. 첫 번째는 2가 밑변인 거야. 그래서 2가 밑변이니까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이 4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베타가 밑변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베타 제곱 2, 알파 제곱 플러스 4 되는 거. 요거 두 가지로 놓고 풀면 돼. 오케이. 해보자. 그럼 요거 베타라는 놈이 3-알파겠지. 3-알파를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2알파 제곱 6알파 플러스 5는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분은 안 되겠고, 알파가 3에 이거 아예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그치?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아예 불가능하네, 그치? 탈락. 그 다음에 이쪽 3-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9가 4니까 6알파가 5 알파가 6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치? 알파가 6분의 5면은 베타는 6, 3, 18 6분의 14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그래서 K K는 9분의 곱이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K니까 이게 36에 65. 그래서 K 값은 18분의 65 요건가 보다. 그럼 18K니까 65. 알겠어? 요거는 뭐가 빗변인지가 애매해.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봐야 돼. 그 다음에 459 459
자, x4승, x3승 제곱 x 플러스 1은 제로 허분 알파를 갖는다. 그랬을 때 알파의 2005승 2007 2009 2011 2014 이 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 허근 알파를 갖고 양변에다가 x-1 보면 뭐가 나와요? 이거는 x5승 마이너스 1은 제로지. 그치? 그래서 알파 5승이 1이고 이 값이 제로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이거 바꾸자. 알파 5승이 1이니까 최대한 깎으면 얘는 1이겠지. 그치? 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제곱이네. 4승 이거는 1이네. 3승 그냥 뭐 제로가 오겠지. 그래서 이 값은 제로가 되더라. 그 다음에 460번 460번 요거 써먹으면 되겠다. 그치? 자, 저거 풀었을 때 이제 허분인데 그러면 이게 x-1 이게 나오겠지. 같이 요건데 요게 이제 허근이 W1부터 W4까지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x3승 제곱 x 플러스 1이 근이 1부터 2, 3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근이니까. 근데 구해야 되는 값을 봐봐. 2 플러스 이렇게 나가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얘가 16에 8에 4에 2에 1 마이너스 2 이쪽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면 어차피 이쪽은 4개니까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겠지. 전부 다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 값 구하는 거니까 요거만 계산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는 11 나오겠다. 11 오케이. 460번까지 됐고 461번 x3승 ax 제곱 bx 플러스 1은 제로 한근이 알파인데 이 알파가 음수란다. 근데 알파 제곱이 9 마이너스 4부터 5일 때 유리수 a, b 곱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중분호를 푸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어. 오케이.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푼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어떻게 식을 바꿔서 풀래? 저거. 우리가 저런 비슷한 거 시계값 구할 때 순허수 한쪽에 남겨놓고 제곱하고 갔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4부터
양변을 제곱을 해서 16에 5,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4승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1은 제로 요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하는데? 2랑 16을 빼가지고 그렇지. x4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6x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이거는 4x의 제곱일 테니까 최종식은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요거는 나오겠네, 그치? 요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알파는 알파가 뭔지 아직 모르는 치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는 4에 5 이렇게 나오겠고 이쪽에서 나오는 놈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인 놈 그리고 제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제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쪽에서 제곱해서 저기에 나올 수 있는 알파는 부호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가능하고 이쪽에서 제곱해서 저기에 나오려면은 2 마이너스 루트 5가 가능한데 알파는 음수래며 어떤 놈이겠어? 뒤에 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알파 값을 이렇게 찾아도 괜찮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중근호 풀 수 있으면 그냥 몇 줄이면 끝나잖아. 기억나나요, 이거? 그럼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9 마이너스 4 루트 5고 더해서 9되고 곱해서 이것도 한 번씩 바꾸고 여기 2만 남겨야지 제곱식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해서 9 곱해서 20인 거 5하고 4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써도 돼. 5 마이너스 2 루트 20 플러스 4 이제 이렇게 써주면 얘는 다시 하면 루트 5의 제곱 얘는 루트 4의 제곱이라고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요거 그대로 나가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저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 가질 수 있는 녀석이니까 뭐가 되겠어? 2 마이너스 루트 5, 그치? 저렇게 해도 돼. 알면은 오케이. 어쨌든 나왔어 알파. 뭘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A, B고 그러면은 3차고 저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다 필요 없고 이제 첫 번째 가능한 건 이걸 여기다 넣어서 해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거 뭐야? 얘가 유리수래네, 그치? 근데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으니까 다른 한 근은 당연히 2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근 뭐 베타가 나온다고 쳐? 그래서 세 근의 곱이 얘네들 다 곱한 거 2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2 플러스 루트 5의 베타항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는 얼마? 1이더라. 그치?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근이 이만큼. 그럼 이제 저놈은 너희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면 되겠는데 얘네 둘 근으로 하는 방정식 쓰고 x제곱 두 분의 합은 4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간 거 요놈이지. 얘가 얘다. 되겠어?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그럼 뭐 x 3승 4x제곱 x에 x제곱 4x 플러스 1을 제곱해서 결국 x 3승 5x제곱
3x 플러스 1은 제로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3.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462. 자, 수업 잘 듣고 이제 오답 밀리면 안 돼? 오답도 나한테 정해놔야 되겠다. 과제 안 한 놈은 진짜 그냥 다 시키고 갈 거야. 12시까지. 그냥 중간고사 때 좀 넘어가고 했더니 이게 성적이 개판이었어. 할 걸 안 해서 그래. 할 걸 안 해서. 응? 자, 혹은 Z Z 3승에 Z 11승에 Z 7승 플러스 2 이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랬나? 이런 형태. 기억나나? 상반 방정식, 상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쪽의 개수가 똑같지. 대칭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가운데 녀석으로 우리가 나눠서 인수분해를 하던 했잖아, 그치? 똑같아, 얘도. 그럼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 자, 얘는 항이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러니까 항이 홀수 개일 때는 이 가운데 항이 존재하니까 상반식에서는 가운데 항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0이구나. 3승 제곱. 그럼 요거는 항이 6개 짝수잖아, 그치? 짝수인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상반식이지. 맞아? 이런 건 어떻게 해? 얘는 가운데로 나눠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놈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는 뭐 나눌 것도 없잖아. 얘는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상반식인데 홀수승, 짝수승, 짝수승, 홀수승, 홀수,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홀짝으로 싹 다 지워져.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한번 조립제법을 해놓으면 항이 5개짜리 나오지. 얘도 상반식이 나와. 그럼 푸는 방식은 얘랑 똑같아. 여기서부터. 알겠어? 그래서 개수, 요거 항의 개수가 짝수개건 홀수개건 상관없어. 홀수개면 그대로 가운데로 나누고 짝수개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요거부터 출발하면 돼. 알겠지? 그럼 상반식은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돼. 자, 그래서 결국 x 제곱으로 나눠보니까 마이너스 4 x분의 5 x 제곱분의 1. 그래서 x 제곱의 x 제곱분의 1과 x의 x분의 1 마이너스 4는 제곱.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서 여기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치?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값이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 두 개에 관한 식을 가지고 이 값들까지 끄집어내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푸른 결론이 x 플러스 x분의 1에 6 나오고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와. 되겠어?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이게 0이고 요게 0인 거니까 양변에 x를 곱해서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제로라는 방정식.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라는 방정식이겠지. 그치? 요거야. 그럼 이것들 중에 허근이잖아. 허근. 이쪽은 실근이지? 그럼 누구야? z는 여기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z가 이쪽에 근이겠고
이거 딱 보니까 떠오르는 거 뭐야? z 3승이 뭐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치? 보여? 그거 하면 되지 뭐.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건 z 제곱이고 z 마이너스 z 제곱이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z 이렇게. 그럼 뭐 z 제곱.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럼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가? 마이너스 3이나? z제곱. 이게 1이구나. 얘는 1. 마이너스 3. 오케이. 상반식 푸는 방법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63번은 우리 아까 어디야? 460번하고 거의 동일하지? 할 수 있겠어? 463. 그렇게 한번 넣어봐. 자, 넘어가. 471까지 가보자. 471, 471, 465번. 465, 네. 470. 470. 근데 저번 한번 왔다 갔는데 너희는 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 너네 학교인데. 경기고래. 응? 시간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해. 이렇게 점수가 똑같아 거의. 점수가 똑같았어 아주. x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2는 제곱. 자, 이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더라. 인수분해 되나 한번 먼저 보고. 오케이. 2x 4승 2에 m 플러스 1 x 제곱에 m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인데 플러스 2만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보자. t로 치환해서 다시 보면 t 그럼 2t 제곱 2의 m 플러스 1t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제로. 이제 이런 방정식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x라는 녀석이 어떤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t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t가 어떤 형태의 근이 나와야지 저 x가 실근이 있겠냐? t가 일단 허근이 나오는 건 무조건 안 되겠네, 그치? 그치? 그럼 t가 0이어도 실근 나오지? t가 양수면 나오지? t가 음수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근을 갖느냐? 0 이상의 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얘네? 0 이상의 근만 가지면 돼. 자, 그러면 근의 분리로 가볼까? 그럼 첫 번째, 일단 실근을 갖는 범위에서, 그치? 실근을 갖는 범위. 그러면은 m 플러스 1의 제곱에 2의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이제 0 이상 요 범위에서 생각하면 되겠고,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2m제곱 2m 플러스 4 넘어가자. 그럼 m제곱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가 0 이하 그러면 m 마이너스 5 m 플러스 1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범위가 실근을 갖는 범위 그치? 실근을 갖는 범위 자 그랬을 때 0 이상인 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전부 다 0 이상의 근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근이 0 이상이면 돼 그치? 그럼 어떤 범위로 구해야 돼 저거 0 이상의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는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야 어떡하려? 요번에 부등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는 건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하나 이상이 0 이상의 근을 갖는다 그럼 어떤 걸 구하면 되겠어? 반대되는 상황은 어떤 거야? 모든 근이 음수인 거지 대신 전체를 뭐로 놨을 때? 이거로 놨을 때 그치? 실근을 갖는 범위 내에서만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케이스를 여기에서 빼면 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근의 분리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도 좋고 기영이 우리 그냥 연습 좀 하자 그러면은 두 근이 있어 모두 음수야 0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저기 나왔고 뭐만 보면 되느냐 대칭축 이 녀석의 대칭축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1이네 그치? 얘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음수 이거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부호지 그치? 0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0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m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 0보다 크다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m이 2보다 크면 돼 그래서 요거 성립하고 요거 성립하는 쪽 찾으면 되겠네 어디야? 이거밖에 안 나면 되겠지? 되겠어? 자 그래서 결국 뭐야? 실근을 갖는 전체의 경우에서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케이스를 빼면 된다 여기에서 이걸 빼자고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그치? 이렇게 하게 저기 답이네? 이해됐어? 빼는 것도 조심해야 돼. 어디서 빼야 되느냐? 실수 전체가 아니라 실근을 갖는 전체에서 빼는 거야. 실근을 갖는 전체. 응? 470번 방금 이 문제 무조건 나온다. 어떤 형태로도 나오게 돼 있어. x4승 2x제곱 마이너스 1제곱 실근 알파 베타 알파 4승에 베타 4승 구하시오. 실근 뭐 아까처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꾸자고 얘를 좀 바꾸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여기까지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쪽은 루트 2의 제곱이겠지. 결국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는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x제곱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음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 구해야 되겠지. 요거. 그럼 여기서 실근이 두 개 나오지? 그 얘기는 결국은 알파 제곱도 그렇고 베타 제곱도 그렇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야. 4승 구하려면 이거 제곱해서 두 배 하면 되지 뭐, 그치? 3 마이너스 2 루트 2 두 개. 요게 답이겠다. 6 마이너스 4 루트 2. 오케이? 그 다음에 471. 자, 개수가 전부 다 정수야? 정수 개수. x3은 마이너스 7ax 4a는 제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그리고 알파는 음수고 제곱이 6 마이너스 루트 32가 된다. 4승 4승 4승. 이거부터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얘 넘겨서 제곱해서 쫙 풀어도 좋고 그냥 이제는 이 정도는 그냥 풀어보자. 알겠지? 그럼 알파 제곱은 6 마이너스 2를 빼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더해서 6 빼고 곱해서 8 되는 놈들 4하고 2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이렇게 이제 바꾸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루트 4의 제곱 2 루트 8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결국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음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겠네. 아무튼 요게 알파야. 되겠어? 이렇게 쓰자.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봐. 정수개수야. 유리수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그럼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뭔가 또 있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세 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네.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4라는 얘기다. 그치? 그 다음 알아도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알파 제곱이든 베타가 이놈이라고 치면 제곱해서 이가 똑같잖아. 그치? 한 놈은 또 다르구나. 그냥 해야 되는구나. 제곱하고 제곱 두 번 해 그냥.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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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돼. 392 나올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 479까지. 477. 76번. 75. 76번. 70. 2번. 2번. 76번. 76. 79. 79.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지한 느낌이지? 지금 정신 차려서 보고 있는 거 맞다?
우리 그냥 풀 때 멍하니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막 암산하고 그래. 생각하고. 우리 다른 수업은 물론도 수학 수업 들은다면 머리가 막 아파야 돼. 힘들고 같이 엄청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막 수업 끝난 다음에 몸이 개운하다 하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피로를 풀면 안 되면서. 자, 봐봐. 9x제곱 13x의 23은 제로. 자, 이번 실근 알파, 베타, 감마.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를 한번 구해봐라. 일단 한 번은 인수분해가 돼야 돼. 여기 있어.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요거.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10x 플러스 23은 제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요거. 그러니까 이제 푸는 팁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 즉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웬만하면 하나를 줄 거고, 그거 없이 푸는 방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어. 근데 4차 방정식의 경우는 아까 완전히 그냥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홀수 차승까지 들어있으면은 똑같아. 그다음에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도록. 알겠어? 아니면 그 상반 방정식. 그 정도야. 자, 보자. 그러면은 일단 뭐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알파 베타 나온다고 치자. 그러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고. 근데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3이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뭐겠어? 둘 다 양수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럼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0 아니야? 11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 그치? 부호만 잘 살피면 돼. 475. 자, f2x 플러스 1이 8x 3승 6x다. fx는 0,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 감마 제곱분의 1 이거 한번 찾아봐라. 첫 번째 방식 여기에서 아예 fx를 구하든가, 그렇지? fx 아니면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0 되는 세 근을 가지고 얘네들을 유출을 하든가 둘 중 하나겠지, 그렇지? fx 구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 fx f라는 함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얘 치환해서 봐야지, 그렇지?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안 없어지네. 3승을 해볼까 일단? 그러면 8x 3승에 6x 3 제곱이니까 4 3 12부터구나. 12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6x 플러스 1 요게 t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게 t 3승이지. 그래서 일단 ft라는 녀석이 t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까지 나올 것 같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지 뭐. 2x가 t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제곱해보면 4x 제곱이 t 제곱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2x 제곱은 여기다 3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아예
함수를 구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요게 0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은 여기다가 그냥 써서 fx가 그러니까 x3승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고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구나. 그치? 이렇게 1 되나? 네. 그러면 얼마나? 1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그렇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주고 그럼 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알파 베타라고 치면 그다음 뭐 알아서 계산 가능하겠지? 그렇지? 하면 돼. 그 다음에 476 집합으로 나와 있긴 한데 다시 자 여기서 집합 기호의 특징은 그 모든 그 무더기로 똑같은 원소가 있다는 거지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y, z나 여기 있는 이거 얘가 얘랑 같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 뭉텅이가 이 뭉텅이랑 같다 그런 의미라고. 그렇지? 그러면 명확한 거는 얘네들 곱한 거하고 얘네들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거하고, 그렇지?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더한 거랑 얘네들 전부 다 더한 게 똑같은 거겠지? 그걸 활용하면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곱한 거, 그럼 x, y, z가 x, y, z분의 1 요거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x, y, z의 제곱이 1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하겠지. 그럼 두 번째는 더한 거. x 플러스 y 플러스 z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같더라. 그치? 얘가 3이고 xyz에 xy, yz, zx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x, y, yz 플러스 zx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동준이다. 알겠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야. 알겠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S의 원소 중 가장 큰 수 최대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플러스 3일 때, 그치? 그때 x, y, z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써보자. t 3승에 세근의 합이 3이 됐지? 그럼 요게 플러스 3이겠네? 그 다음에 저쪽 플러스 1로 해주면 첫 번째는 요거 여기에 이제 x, y, z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는 합은 똑같아. 근데 곱이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개의 곱도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렇게 여기에 x, y, z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 그치? 근데 이놈은 풀어보니까 요거 3t 맞았어. t 마이너스 1의 3승인 거야. 그러니까 3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x, y, z가 전부 다 같은 놈이지. 같은 놈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겠네. 그치?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알파가 튀어나와야 되겠네. 딱 보니까 상반식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x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로 가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에는 어떤 두 놈이 나올 텐데 xy라고 쳐보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4 xy는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은 제일 큰 놈이니까 제일 큰 놈은 이쪽에서 튀어나와야 되지 않아? 그래서 x든 y든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여기에 알파라는 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은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은 4가 되더라. 이렇게. 두 개 더 있지? 두 개만 더 하고 시작. 477. 376번 답이 이러는데 476번에 왜 답이 이라고 써있어? 가장 큰 원소가 1인가? 두 개 더해서 4. 곱해서 1이구나. 그게 문제네. 다시 요것만 확인 좀 해보자. 아니지, 여기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은? 그거 잘못 썼어. 그래서 하나 마이너스 1인 거고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럼 맞아, 답이. 그럼 여기에서 나와야 되니까 답은 4가 맞아, 4. 여기가 잘못 썼어. 요거 잘못 나온 거야. 여기도 있네. 자, 477번 봐봐. 477. 자, fx가 x 3승 2x 제곱 3x 마이너스 1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1 1에 알파 제곱에 알파 3승 베타 제곱 베타 3승 감마 제곱 감마 3승. 자,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요거는 한 방에 쓸 수 있지 우리? 그렇지? 그래서 얘는 f x 마이너스 1은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고 최고 차의 개수는 1 저렇게 쓸 수 있다. 그렇지? 요거. 근데 fx라는 놈이 여기 위에다 써버리자. 그러면 fx가 요거였으니까 이거 넣으면 x 3승 2x 제곱 3x 마이너스 2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인수하면 되지? 1 넣으면 되지 않냐? 1. 그래서 x 마이너스 1 들어가지고 미친다. 뭐 나오냐 그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여기는 복잡하게 했네. 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에다가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됐어? 그럼 뭐 하나 1 나오고 여기 알파 베타 나온다고 치자. 그러니까 감마가 1인 거. 그럼 여기서 알파 3승, 베타 3승 바꿔줘야지. 요거니까 이거 하나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값으로 넣으면 되겠지. 이 알파 3승,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 요거만 한번 바꿔보자. 어쨌든 핵심은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2가 0인 거야, 그치? 그래서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주면 알파 3승은 여기다 알파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이제 바꿔보자. 그러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알파 플러스 1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니까 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4 요거 계산해도 되겠지? 알파 베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9 곱하기 4니까 요거의 두근이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요거 계산. 그래서 40 나옵니다. 어디 보자. 84, 32 32 나오나 보네. 되겠어? 저 계산은 뭐 알아서 하면 돼. 알파 제곱을 저걸로 치워놓는다는 거 베타에서 저기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거 알파 제곱을 알파 세제곱을 알파 제곱에다 알파 곱한 거고 알파 제곱도 그냥 저걸로 치워서 하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뭔가 나오면은 해도 되지. 네 마음이라니까. 니들 마음 여기서. 다음에 하나 더 479. 자, x 3승,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 세근이 알파 베타 각각 5승 5승 이 값을 한번 찾아봐라. 이건 편한 방법이 없다. 이건 편한 방법이 없어. 인수분해 되는 것도 일단 없고 최대한 뭐 이거 바꾸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파 3승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인 거, 그치?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알파 5승이라는 놈부터 가보면 얘는 알파 제곱에 알파 3승이니까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 요거겠지? 그러니까 알파 4승 알파 3승 알파 제곱이라고 치고 또 바꾸죠. 그럼 여기다 알파 곱한 게 이놈이겠지? 알파 곱하기 알파 3승이니까 알파 3승 알파 제곱 알파에 또 알파 3승 알파 제곱해서 2알파 3승 2알파 제곱 알파, 그치? 이렇게 이거 또 바꾸면 2알파 제곱 4알파 제곱까지 가고 그 다음에 2알파니까 3알파 플러스 2 요놈이겠지? 여기까지 됐네. 요 상태까지 해놓고 됐나? 일단 차수를 최대한 낮춘 거야. 그래서 4에 3이 맞아.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알파 5승이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베타하고 감마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알파 5승이면 베타
베타 5승 감마 5승도 4 베타 제곱에 3 베타 플러스 2고 4 감마 제곱에 3 감마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이제 요걸 활용하는 거고 이걸 더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뭐겠어? 요거는 4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들어가고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6 요거 푸는 거야.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가 요것의 세 근이니까 요것도 구할 수 있겠지. 근과 기수의 관계로. 알겠어? 뭐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아마 20일 나올 것이다. 알겠어? 저 알파 5승, 베타 5승, 감마 5승을 알파 세제곱하고 곱한 거 제곱한 거 곱한 걸로 쪼갠 다음에 몇 개를 조합해서 빼는 거는 안 돼요? 똑같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떻게 하든 간에 차수를 낮추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x 5승을 이걸로 나눠도 되지. 아예 그냥 한 방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어. 자, 480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자. 자, 480번부터 일단 487까지 480에서 487 82번 82번 84번 84번 86번 85번 85번 보자. 482 x3은 px 1은 제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알파 제곱 감마 알파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감마 제곱 이거 한번 공부해봐라. 여기에서 일단 확실히 보이는 게 알파, 베타, 감마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그럼 바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알파, 베타 분의 1. 그치? 자, 요거 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 좀 써보면 일단 알파 베타 분의 1이란 놈은 마이너스 감마 있지? 이렇게 나오지? 알파 베타. 그다음 베타 감마 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일 테고 감마의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싹 바꾸자.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분의 1에다가 알파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감마 이렇게 되겠지. 보여? 이쪽은 알파 감마 이걸로 하면 되겠네. 알파 남고 베타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이쪽은 베타 남고 베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이거네. 이쪽도 베타 감마니까 베타의 알파인가? 그치? 이쪽은 감마에다가 베타 요거는 감마에다가 알파 굳이 바꾸면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알파의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의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냐? 0이지 그치? 그러면 뭐 다 나오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지. 이건 얼마? 1. 여기도 1. 다
1이네, 그치? 그럼 3 나와야 되겠다, 3.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1 아니에요? 0. 여기 아니 세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 어. 왜요? 삼성일 때는 안 붙이는 거 아니에요? 3승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다음에 484. 자연수 ABCD에 대해서 x 4승,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는 제곱. 이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네 근이면서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2도 근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분의 B가 또 3이다 라고 되는데 C분의 B는 3. A, B, C, D 값이 될 수 있는 것. B, C. 그러면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2가 근이고 총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다른 근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가능하겠지, 그치? 이제 이렇게 그랬을 때 C분의 B 그럼 B라는 녀석은 3C로 나오는 것 같고 바꾸지 뭐. 얘가 3C 아무튼 B는 3C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네 근을 전부 곱한다고 해보자. 네 근을 전부 곱해. 그럼 얼마 나올까? 네 근을 곱하면 여기서 D 나오지. 보여? 오케이. 여기 D야. 왜냐면 요게 x 마이너스 세타에 이렇게 나올 테기 때문에 얘네들 상수를 전부 다 곱한 거, 그치? 상수 나와. D야, D. 그러니까 결국은 D가 4라는 얘기네, 그치? D는 4. 이거 4 나왔고 그러면은 D가 4 여기까지 나오네. 근데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이제 조립해보지 뭐. 얘네들이 다 자연수인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A, B, C, D가 자연수구나. 딱히 없네. 자연수? 저걸 더해서 자연수? 어쩔 수 없다. 다 써보자. 그러니까 더해서 나오는 것들, 2개씩 곱해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이제 정리를 좀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보자. x 제곱에다가 알파의 알파분의 2x의 2 이렇게 하나 있겠고, 또 x 제곱의 베타분의 2x 플러스 2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아무튼 이놈이 여기 나와야 되겠고, 개수 비교를 좀 하자고. 요거 d는 됐으니까 3승부터 가보자. 그 다음에 x 3승부터 x 3승 가보면 어쨌든 얘네들 전부 다 더한 거일 테고 이렇게 되겠지. 요게 요게 마이너스 a로 나오겠네? 맞나? 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3승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하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3승 나온 게 a가 여기 마이너스 3승 요거니까 일단 이 값이 마이너스 a라는 거 하나, 이거 하나. 제곱에 관해서 제곱도 보자. 제곱은 요거랑 요거, 그치? 2 하나 있고 얘네 둘,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은 4에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에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2까지 가는 거지. 요게 30 나와야 되겠네, 그치? 또 일단 요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x까지 가보자. x는 요렇게네. 요거랑 요거니까 마이너스 2 요게 c란 얘기지. 여기까지, 그치?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자.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2분의 c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게 다네,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봐. 두 개가 똑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c가 같아야 돼. 그럼 c라는 녀석은 2a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a니까 8a 플러스 4. 그래서 9a 플러스 4. 최종적으로 아무튼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제 이런 놈인 것 같아. 그리고 a는 자연수랬지, 그치? 그럼 9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놈 찾아보자. 있나?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놈 3번 있네? 네. 되겠어? 뭐 가능한 형태는 저거밖에 없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자연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쓸 수 있는 거는 약배수, 그렇지? 그 다음에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정수로 내서 그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문자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더 이상은 뭐 손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485. 이거는 나머지 거. 요것도 아까랑 뭐 비슷하지? 485 한번 써보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서로 다른 자연수고 fa, b, c는 제로에 f는 마이너스 6 f4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야. f4 또 바로 쓰지 뭐. 또 뭐. 그럼 뭐 fx는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됐나? 그러면 x-a, b, c 이놈일 테고 f0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abc가 마이너스 6인 거네, 그치?
A, B, C는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뭐 뻔하지 뭐. 1, 2, 3. 서로 다른 자연수 곱해서 6 되는 건 1, 2, 3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fx는 x-1, x-2, x-3 요놈일 테고 f4라면 3, 2, 1, 6이 나와요. 오케이. 다음은 486번. 자, 실수 ABC에서 ABC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1이더라. 항상 성립하는 것. 1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ABC에 A 더하기 아이고 또 AB, BC, CA도 1이라는 얘기죠, 그치? 이렇게. 그러면 AB, BC, CA하고 ABC는 같은 값이겠네. 여기까지. K라고 넣자, K. 그러니까 요걸 K라고 놓고 ABC 합하면 1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ABC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써보자. x3승에 x제곱에 kx에 마이너스 k는 제로 이런 방정식이겠지. 그래서 세 근이 ABC인 거야. 인수분해 x-1에 k의 x-1은 제로. 그래서 k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본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무조건 뭐가 x-1 이 인수로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뭐야? 1이라는 근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ABC 중 적어도 하나는 1이겠지 뭐. 이해돼? 이런 형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자, 495 같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 490? 네. 그 490에 그 박스 밑에 보면 이때 fx의 실근을 이렇게 나오는 게 그 fx를 받고 fx는 0의 실근을 감마라 할 때 그렇게 하면 풀릴 수 있는데 그거 상관없나? fx는 0 이렇게 바꿔 써야 돼. 보자. 490번. 자, ABC는 실수고 x3승 AX제곱 BX 플러스 C. 일단 F1이 1 F2X는 0의 한근이 1 플러스 I다. FX는 0 실근 감마. 한번 구해보자. 그럼 F2X는 0의 근이 1 플러스 I라는 얘기는 Fx는 0의 근은 뭐라는 얘기야? F2X는 0의 근이 1 플러스 I래. Fx는 0의 근은 뭐야? 좀 고민할 거 있어. 뭐야? 2 플러스 2i 아니야? 맞아? 왜냐면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 뭐가 될 때 2 플러스 2i였을 때가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 입장에서는 요게 근이라고. 그럼 다른 한도는 뭐겠어? 이런 놈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실근 감마라고 하기로 했지? 되겠어. 요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얘는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부터 출발해서 두분의 합이 4 두분의 곱은 8인가? 4, 8 거기에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f1 값이 1이라며 1 대입해 1 마이너스 4 플러스 8에 1 마이너스 감마한 게 1이다 그러면 얼마야? 5 마이너스 5 감마가 1이네 그래서 감마가 5분의 4가 되더라 되겠어?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건 15 감마니까 답이 12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다 됐나 이제? 우리 월요일이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과제 부등식까지 풀자 부등식 557까지 풀어와야 돼. 557. 됐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등식 알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해서 부등식까지, 부등식 조금 들어가는 것까지 테스트 보자고. 알겠지?